네, 오늘 리뷰할 논문은 가토입니다. 딥마인드가 낸 논문이고 정식 제목은 제너럴리스트 에이전트입니다. 2022년 트랜지션 온 머신러닝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보게 된 이유는 VLA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시작에 대해서는 시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 논문을 이제 그런 VLA의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한번 이제 가토를 리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논문은 하나의 뉴럴 시퀀스 모델을 모든 태스크에 쓰는 것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메인마다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손으로 설계할 필요가 줄고 데이터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와 연산, 모델 스케일이 커질수록 성능이 계속 향상된다는 것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를 보시면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 자기 인지죠. 그 다음에 조인트 토크, 버튼 프레스까지 하나의 네트워크, 또 하나의 웨이트로 동시에 다룰 수 있는가. 그래서 아타리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로봇, 실제 로봇 팔, 이렇게 다 다른 인바디먼트, 크로스 인바디먼트죠. 크로스 인바디먼트에도 이제 폴리시로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연하게도 그 답이 가토다. 이제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멀티 인바디먼트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1.2 빌리언 파라미터짜리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하나입니다. 모델 스케일을 정할 때 기준이 성능을 최대화하는 크기가 아니라 실제 로봇을 리얼타임으로 제어할 수 있는 크기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리워드 기반 강학습이 아니라 순수 슈퍼바이즈드 비헤비어 클로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핀 학습을 합니다. 이 피규어 1이 이제 다이어그램 개요인데, 같은 웨이트로 아타리 플레이, 이미지 캡션, 대화, 실제 로봇 파일, 블록 쌓기부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서 전부 수행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토큰으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하나의 트랜스포머로 처리하는가. 핵심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토큰으로 바꿔서 하나의 플랫한 시퀀스로 합치는 겁니다. 텍스트는 이제 센텐스 피스로 32,000개 서브워드 정수로 인코딩합니다. 이미지는 16x16 크기 패치로 겹치지 않게 나눠서 라스터 순서로 배열한 뒤 그다음 레즈넷 블락으로 벡터화합니다. 디스크릿 밸류, 예를 들어 이제 아타리의 버튼 프레스 같은 건 0부터 1024 사이 정수로 바꿉니다. 컨티뉴스 밸류, 즉 프로프리오셉션이나 조인트 토크 같은 실수값은 무로우 인코딩이라는 비선형 변환으로 먼저 -1에서 1 사이로 압축한 다음 1024개 구간으로 이산화해서 32,000부터 33,024 사이 정수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들은 정해진 순서로 배열이 됩니다. 텍스트는 이제 원문 순서, 이미지 패치는 레스터 순서, 텐서는 로우 메이저 순서, 여러 값이 섞인 네스티드 스트럭처는 키의 사전순, 한 타임 스텝은 옵서베이션 토큰들과 스펙테이터, 그 다음에 액션 토큰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토큰 시퀀스를 처리하는 모델 자체는 24개 레이어, 인베딩 크기 2048, 피드포워드 히든 사이즈 8192를 갖는 1.2 빌리언 파라미터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언어 모델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가 아닌 옵서베이션은 예측 대상이 아니라서 로스에서 마스킹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 토큰과
실제로 기록된 액션 토큰에만 로스를 적용합니다. 또 하나는 태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인바디먼트, 같은 옵서베이션 액션 형식을 쓰지만 실제로는 다른 태스크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원핫 태스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쓰지 않고 프롬프트 컨디셔닝을 씁니다. 학습 시퀀스의 25%에는 같은 태스크의 다른 에피소드를 일부 앞에 붙여서 모델이 프롬프트로부터 지금이 어떤 태스크인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논문 피규어 2인데, 이 그림이 이제 그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토큰화되어서 배치드 시퀀스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제 가토를 거쳐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폴리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나? 먼저 데몬스트레이션을 토큰화해서 프롬프트로 넣어주고, 환경이 주는 옵서베이션을 이어붙인 뒤 액션을 한 토큰씩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샘플링합니다. 그 액션을 환경에 보내고 새로운 옵서베이션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루프입니다. 피규어, 이제 논문의 피규어 3인데 이 다이어그램이 그 반복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델은 항상 1024 토큰짜리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이전 옵서베이션과 액션을 봅니다. 학습 때는 안 썼지만 배포할 때는 트랜스포머 X 라지 메모리를 쓰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 규모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컨트롤 쪽에서는 596개의 데스크, 그 다음에 약 6,300만 에피소드, 약 1.5테라 토큰 규모고, 여기에 매시브 텍스트 같은 대규모 텍스트, 그 다음에 얼라인 LTP 같은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결과입니다. 604개의 시뮬레이티드 컨트롤 태스크 중 450개 이상에서 엑스퍼트 스코어의 50% 이상을 냅니다. ALE 아타리에서는 23게임에서 인간 평균 이상, 이제 베이비 AI에서는 거의 모든 레벨에서 80% 이상, 메타월드에서는 학습한 45개 태스크 전부에서 50% 이상을 냅니다. 이게 논문 피규어 5인데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도메인별로 쌓아서 보여줍니다. X축은 엑스포트 스코어 대비 이제 스레시홀드, Y축은 그 스레시홀드를 넘는 태스크의 개수인데, DM랩이나 메타월드 같은 도메인이 아래쪽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실제 로봇에서도 평가합니다. 이제 왼쪽 박스를 보시면 RGB 스태킹이라는 벤치마크로 소우이어 로봇팔로 색깔이 다른 블록을 쌌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전혀 없던 5개 블록 조합에 대한 스킬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가토는 평균 50.2%의 성공률을 내는데, 기존 필터드 BC 베이스라인인 이제 BC IMP의 49%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외에 이미지 캡션, 다음 다이얼로그 능력도 보여줍니다. MS 코코에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한 캡션 예시, 그리고 치챗 대화 예시를 논문에 싣는데, 대체로 관련성 있는 응답을 하지만 종종 표면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답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석 섹션인데, 먼저 모델 스케일입니다. 79밀리언, 364밀리언, 1.18빌리언 이렇게 세 크기를 비교하는데, 같은 토큰 수를 처리했을 때 파라미터가 클수록 성능이 유의미하게 좋아진다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적응력.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카트폴 스윙업, 메타월드 어셈블리, DM랩의 오더 오브 애플스 볼티지, 아타리 박싱, 이 4개 태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제외한 뒤 적은 수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파인 튜닝 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제 피규어 9, 피규어 9, 이 4개 그래프가 그 결과인데, 이제 카트폴 스윙업이나 어셈블리처럼 이미지가 없는 태스크는 모든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한 경우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반면 이제 복심에서는 흥미롭게도 프리트레이닝의 이득을 전혀 관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작위로 초기화한 모델이 더 잘 작동했다고 합니다. 로봇 쪽 파인튜닝 결과도 있습니다.
피규어 10인데 스킬 제너럴리제이션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에 쓴 결과 실제 로봇과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단 10 에피소드만으로 심2 리얼 엑스퍼트 성능을 회복하고 100에서 1000 에피소드 사이에서는 엑스퍼트를 넘어섭니다. 논문은 가토와 별도로 스페셜리스트 에이전트 두 개도 학습시켜 비교합니다. 메타 월드 스페셜리스트는 79밀리언 파라미터로 50개 태스크 전부에서 평균 96.6%로 성공률을 내고 ALE 아타리 스페셜리스트는 1.18 파라미터로 44개 게임에서 인간 평균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아타리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럴리스트인 가토 자체보다도 성능이 좋은데 가토를 더 키우면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 로봇의 리얼타임 컨트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리얼타임 컨트롤을 위해 일부러 크기를 제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컨트롤 태스크를 위한 웹스케일 데이터셋이 아직 없다. 텍스트나 이미지는 웹에서 쉽게 모을 수 있지만 컨트롤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덕분에 옵서베이션 온리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모으기 쉬울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컨텍스트 길이가 1024 토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 옵서베이션이 있는 환경에서는 실제로 볼 수 있는 타임스탬프 수가 매우 적어서 프롬프트 기반 인컨텍스트 러닝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셀프 어텐션의 이제 쿼드라스틱 스케일링 한계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한계에서도 논문은 같은 접근을 스케일업하고 반복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제너럴 퍼포스 에이전트로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텍스트, 이미지,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모두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합쳐서 하나의 트랜스포머가 원핫 태스크 아이덴티파이어 없이 프롬프트 컨디셔닝만으로 수백 개의 태스크와 여러 인바디먼트를 다룰 수 있음을 보인 논문입니다. 방법 쪽에서는 모든 모달리티를 토큰화해서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고 태스크 구분은 프롬프트 컨디셔닝으로 학습은 1.2 빌리언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의 비헤이비어 클로닝으로 학습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결과 쪽에서는 604개 중 450개 이상 태스크에서 엑스퍼트 스코어의 50% 이상을 냈고 실제 로봇 블록 쌓기와 이미지 캡션, 대화까지 같은 웨이트로 수행했으며 모델 스케일이 클수록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 적응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접근은 이후에 딥마인드가 낸 로보캣 같은 후속 연구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